제가 모든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 시각 장치가 됐던 레이저 가공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빛을 증폭시키는 구조, 이게 빛을 광소입니다. 그러면 광소미선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주파수 형식으로 광을 증폭시키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을 증폭할 때 꼭 그 레이저 광뿐만 아니라 일반 조명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인데 뭐냐면은 금속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홈을 파주는 거예요. 오목한 홈을 파주면 거기에 따라서 광이 증폭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할 때도 쓴다고 얘기를 했죠.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수십 장을, 수백 장을 쓴다. 이거를 이런 것을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차라리 그릴까요? 좀 찾아보니까 이게 어디로 갔나? 그리겠습니다. 네. 그냥 그려서 쓰고.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주거나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저기 그 조명, 그 빛만 증폭할 뿐만 아니라 금속판이다 그러면 이게 냉장고 열기나 냉기를, 냉장고나 뭐 히터기 이런 게 열기나 냉기를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빛을 증폭할 수 있게 태양광 발전할 때 이걸 비추면은 오목거울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이즈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화목난로 만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난로 이렇게 뭐 만들 때 펠렛을 여기 넣고 여기서 뭐 그냥 구들장 방식으로 회전, 열이 안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다양한 구조물들을 금속체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열이 그 안에서 팽팽 돌도록, 그래서 열이 가두어져서 일부러 발열되지 않도록,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오랫동안 머물도록 해서 적은 연료로도 따뜻하게 하시, 이런 화목난을 만들시. 이건 이제 전기적인 방식이나 가스를 태우나 석유를 태우나 이런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게 송풍,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을 송풍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다 이런 옆에 이렇게 금속판 이렇게 칸을 구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열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도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목한 금속판이라든지 아니면 불 볼록볼록 해가지고 금속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 열이 자갈 구조가 되고 열이 축적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하시면 이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단열재, 집안에서 쓰는 단열재 같은 데도 이렇게 볼록볼록 해놓으면 열이 축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볼록볼록한 구조의 중앙 냉난방 장치, 여기 안에도 통로 안에도 이렇게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오목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냉기나 온기가 증폭이 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를 하실 때 반도체 시각 장치다 또는 이렇게 반도체 아니더라도 레이저 뭐 용접기가 됐든 또는 전기 용접기가 되더라도 그 제품의 가로 세로 높이를 반도체다 그러면 표시해 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 나노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이렇게 숫자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좌표 방식과 숫자 방식으로 가공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이저의 어떤 쏠 때 레이저 빛이 나오는 그 구경 사이즈를 틀리게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틀리게 해서 숫자를, 내가 A사 레이더 할 때도 레이저 소자의 숫자를 대중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은 면적에 많이 탑재를 하자. 그래서 영상 레이더로 발전할 수 있고 목적별로 팀별로 묶어서 쓴다 그랬잖아요. 몇 개를 참여할지도 결정하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레이저 구경을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갖고 도복의 초점 방식으로 거기다가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도체 가공하실 때, 웨이퍼 가공하실 때 쓸 수 있습니다. 뭐 다른데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몇 개를 좀 더 필요한 열은 되게 섬세하게 다른 소자리를 많이 두면은 레이저 빛이 나오는 보다 여러 개를 동원해서 필요한 열을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융합열이 일어난다 그랬죠. 융합열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서로 사이즈가 틀린 전파가 A사 레이더에서도 얘기했었죠. 상대방 전투기에 닿으면은 융합열이 강한 열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수소산소 이온 그 물을 끓여가지고 추출하는 방식에도 쓰는데 마이크로웨이브나 기타 다른 전파로 서로 평이 틀린 전파로서 물의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이런 우리 전자레인지 물 데우듯이 그다음에 적외선 서로 평이 틀린 적외선 전파도 서로 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상중하로 썼을 때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기분해, 열분해가 동시에 이루어져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 이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또 다른데 석유 뭐 다른데 쓰셔도 뭐 석유나 용광로 이렇게 끓이시는데 물 끓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뭐 그것도 이제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것도 약간 회전 그 전자레인지 그릇이 회전하잖아요. 이건 전파가 수십 줄기로 해서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해서 하면은 토네이도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물이 좀 회전해 갖고 회전 방식이 물이 회전하게 되어서 훨씬 더 수소산소를 많이 추출할 수 있고 전기 에너지만 좀 강력하면 토네이도도 이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비행체의 어떤 추진 구조로도 만들 수 있거나 밑에 공격 무기 지상을 갖다가 공격하는 열로서 전자레인지로 태우는 거죠. 전자레인지 전파를 태우듯이 이렇게 전자레인지 고기 우리가 삶잖아요. 그것도 그렇듯이 생선도 굽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에너지만 충분하면 전기 에너지만 이렇게 지상 공격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 어떤 그 적층 기술인데 적층하실 때 약간 위로 적층할 때 비스듬히 적층을 하는 거예요. 비스듬히 적층을 해서 열을 갖다 외부로 빼주는 구조. 열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적층을 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적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열이 밖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열이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유리소경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또는 우리방수제 게다가 이런 것도 방수 코팅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 있잖아요. 그것을 곰팡이 액상제제로 곰팡이 안 슬게 처리를 해서 그걸 코팅해서 넣어주면은 기타 뭐 다른 저런 구조도 들어갈 수 있으나 이런 그 코팅 구조로서 이렇게 코팅을 여러 겹 주면 되니까 하고 나서 마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겹 줘가지고 열을 차단을 시켜주는 절연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반도체 가공하실 때 건물에 지하층이 있듯이 레이저 시각장치로 지하를 파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내서 거기서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레이저 반도체의 회로인데요. 회로 부분에 옆에 코너 부분이 정보의 손실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난제가 있는데 제 방식대로 해서 이쪽 코너 부분의 일정 부분을 여기 일단 좀 두텁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여기만 동그랗게 만들어 주는데 해서 여기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하는 거 정보가 축적해 가지고 다시 갈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코너 부분에 원래는 이제 전기요나 전기장판 같은 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 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꺾여 가지고 보통 이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안에서 스파크가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기요나 전기장판에서 꺾인 부분을 외부를 좀 보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처럼 꺾이는 부분, 이 꺾이는 부분에서 반도체 정보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래는 이렇게 보강을 해주게 되겠지만 가공에 약간 문제가 있으면 약간 두텁게 이렇게만 보강을 해주고 이렇게 동그랗게 찍으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반도체의 3D 반도체인가? 네, 거기서 3D 반도체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카패시터가 없는 구조, 구리회선 자체에 약간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하는 또는 정보를 축적하는 광선비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을 이게 약간 그 두터운 이거보다 좀 더 두터운 구조는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두터운 구조는 여기서 정보를
전기 신호나 전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두터운 부분에 축적해서 이쪽으로 분산, 그렇죠. 여러 군데로 분산해주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분산했다가 다시 합쳐주는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분산했다가 여기 이런 식으로 분산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합혀주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한정 같은 데서 전기 성전 선로를 할 때 이렇게 이런 카페시터 구조를 전기 성전 선로에 이렇게 뭐 구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면 멀리 송전할 수 있고, 이건 그 광섬유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통신회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멀리 갑니다. 그다음에 뭐 그 유선 안에서 어떤 그 구리 부분을 서로 이렇게 뭐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이제 동축 케이블 같은 데서 이런 구리가 들어가면 대중소 틀리게 하면 이게 주파수 형식으로 유선 안에서 구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중간에 기지국 없이 멀리 전파를 할 수 있고요. 이 방식으로 전파를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공중에 이렇게 공중파로서 쏘게 되면 그것도 멀리 갑니다. 이 방식은 이제 유성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유성에 있어서는 레이저 광을 쏠 때도 서로 두께가 틀린 레이저 광의 사이즈가 틀린 것을 묶어서 쏘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몇 개를 만들든지 그럼 이 방식은 멀리 가고 보다 선명하게 정보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런 레이저 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담을 수 있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두께를 전기선은 두껍게 발열 때문에 두껍게,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통신선은 얇게라는 것이 제 이론 구조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드는 모든 구조는 제 기술 구조. 그럼 하나의 케이블 안에 동축 케이블이 여러 개가 보다 많이 들어가면 회사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발열도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광섬유 같은 데에도 석영실을 기반으로 해서 광섬유를 만드시고 내신 구조를, 그래서 내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줄 수 있다. 그다음 뭐 각성성 난연이라든지 기타 다른 뭐 피복을 입혀도 되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얇은 거로 좀 이렇게 외부에 선이 얇은 거로 외부에서 좀 더 강한 걸로 하면 합성섬유 나일론 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피복을 입혀줘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피복도 상관없고요. 그때 이렇게 그 내부의 코팅 구조를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에 주고 그 어떤 광섬유의 어떤 광섬유 자체에다 제작을 할 때도 이 코팅제를 섞어서 피복을 제작할 때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뭐 전선 같은 거, 일반 전선에 절연체가 이제 전선 하잖아요. 구리선이 들어가 있는 전선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라든지 구리 코일이나 모든 이런 구리 전선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부 코팅 구조로 가지실 것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모든 성전할 때 송전하거나 좀 이렇게 전원 공급기 어떤 기기 로봇이다. 그러면 기기가 뭐 A사리이다. 그러면 기기 안에서도 전투기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 전기를 보낼 때 좌표 그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0.1cm 단위로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일단 신호를 전기를 갖다 통제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모든 전원 공급기에서 이 방식 컴퓨터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보드에 모든 신호를 보내거나 전기를 보내거나 했을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다 통제할 수 있어요. 또 뭐 CPU, GPU, 뭐 모든 뭐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 이런 또 그다음에 SSD, 그다음에 MLCC 모든 형태의 반도체 안에서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제품 안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로 잡고요. 나노 이하로도 이렇게 프로그램상 계산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동 경로를 정하거나 저장하거나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분산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한 군데 저장이 아니라 여러 군데, 수십 군데 저장. 한 군데로 이렇게 통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수십 군데 이동 통로를 통해서 가면 널널하죠. 막히지 않고요. 발열이 일어나는 문제는 정보 양량이 많은데 정확히 통신 구조,
정보 도로가 몇 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은 정보 도로를 인위적으로 눌러서 정보를 잘게 쪼개가지고 동영상 정보다는 수십 개, 수백, 수천 개, 뭐 수만 개 쪼개갖고 각각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교통정체 없이, 정보의 교통정체 없이 발열도 안 생기겠죠. 저장도 한 군데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수천, 수천 군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저장할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했을 때는 뭐 컴퓨터에 사방에 분산해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또는 그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통신만 된다면 그쪽에 컴퓨터에도 비밀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 기술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동 경로를 각각 정하고 저장하거나 일할 수 있는 장소를 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어떤 화면 표시 장치, 모든 LCD 모든 형태의 모니터, 그다음에 TV, 컴퓨터하고 제가 TV의 결합 말씀을 이 안에서도 이렇게 같이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이렇게 표시할 때, 화면을 표시할 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뭐 0.1cm는 나노 구조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화면 표시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죠. 이거 앞으로 이게 다 이거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